넷플릭스가 2023년 올해 라인업에 한국 컨텐츠를 역대 최다인 34편을 올릴 예정이라고 미국 MBC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올해 넷플릭스에 올라올 한국 작품은 드라마 21편과 리얼리티 5편, 영화 6편, 다큐멘터리 2편 등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작정하고 한국을 밀어주는 이유는 역시 전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가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사용자의 60%가 한국 컨텐츠를 시청했다며 한류의 힘을 실감한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 가입자 수가 제일 많다는 넷플릭스에서 무려 60%가 한국 컨텐츠를 시청했다니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넷플릭스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 탑10은 미국, 브라질, 영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고 한국은 13위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확실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을 폭발적으로 성공시킨 이후 어쩌다 한번 성공한 거겠지,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네티즌들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지난 12월 20일 연말 결산을 하며 올 한 해를 빛낸 한국 컨텐츠들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리남, 지금 우리 학교는, 종이의 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가 12편, 코리아 넘버원, 솔로지옥 등 4편의 예능과 카터, 서울대작전 등 5편의 영화가 공개되었죠. 특히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의 뒤를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 올해 총 93개 국가에서 오늘의 탑10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해당 작품은 공개단 열흘 만에 3억 6,102만 시간 누적 시청을 달성하며 비영어권 TV 부문 역대 탑10 리스트에도 올랐죠. 뒤를 이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글로벌 탑10 리스트에 21주간 포함되는 대기록을 세우며 확실히 한국의 성공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에미상 시상식이 개최된 이후 최초로 비영어권 컨텐츠가 후보에 올랐을 뿐 아니라 총 6개의 트로피를 수상했고 LA시의회는 한국 컨텐츠의 힘을 실감하며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하기까지 했죠. 이에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를 총괄하는 강동한 VP도 지난해 한국의 시리즈와 영화는 90개국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글로벌 탑10에 올랐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 중 3개가 한국에서 제작됐다고 말했죠. 게다가 2023년의 시작도 아주 순조로웠는데요. 송혜교 주연으로 유년 시절 폭력에 희생됐던 한 여자의 복수극을 그린 더글로리는 누적 시청 시간 8,248만 시간으로 1월 1주차 비영어권 드라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오는 3월 파트 2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뒤이어 드라마 환혼, 예능 솔로지옥 2까지 각각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장 한계에 닥친 넷플릭스가 돌파구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중국 유력 경제 매체 중 하나인 메이르징지 신호는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를 영광의 정상에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매체는 2023년 신년 시작 뒤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인기 드라마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더 글로리로 로튼 토마토 신선도가 96%에 달하고 IMDb 평점도 8.1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글로벌 5위에 올랐다. 디즈니와 아마존, 애플 등의 진출로 OTT 업계의 춘추 전국시대 막이 오른 가운데 고전하고 있던 넷플릭스가 광고를 받고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수익성을 회복했지만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가 대대적인 인기를 끌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도 한국 드라마 아일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OTT 콘텐츠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지난 8일 글로벌 TV쇼 탑10 부문 9위를 기록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선보인 한국 콘텐츠가 10위권에 진입한 건 아일랜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흥행 보증 수표가 되자 넷플릭스도 질세라 한국 콘텐츠를 대폭 늘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올해 공개되는 신작에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부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퓨전 사극, 봉준호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더 글로리의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고 연말에는 스위트홈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승승장구에 일본은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풀리면서 넷플릭스도 망하고 있다라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즉, 한국 컨텐츠가 재미없어서 넷플릭스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한국 선택은 곧바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더 글로리는 총 16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것은 8화로 나머지 8화 분량은 3월에 공개한다는 이유로 쪼개기 전략, 배짱 장사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요. 이런 이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더 글로리 공개 이전까지 약 3개월간 750만 명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공개 첫 주 759만 7,818명에 이르더니 800만 명까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즉, 넷플릭스 측은 구독자들이 더 글로리를 보기 위해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이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가 흥미진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웃기게도 일본인들 자신도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데요. 순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넷플릭스 상위 10개 순위 중 무려 9개가 한국 드라마일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최고조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사용자가 많은 나라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자연스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됐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고 컨텐츠 제작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웃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최신 드라마를 보다가 질리면 일본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방영된 지 오래된 한국의 과거 드라마들을 다시 보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2020년에 종영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는 종영된 지 40주가 넘는 시점에서도 10위권을 유지했었죠. 그 뜻은 그 정도로 일본 드라마는 재미가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일본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너무 국내 시장만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에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도 번역해주는 글로벌 OTT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인들도 본인들의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일본의 드라마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의 드라마는 방송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대부분을 기획한 다음 제작을 외주하는 방식이죠. 그렇기에 히트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방송사가 그 공을 차지하고 하청업체는 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드라마 편성 때 제작회사가 기획하는 경우가 많고 히트하면 제작사 측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의욕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차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은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이 판타지적 설정이 나오더라도 그걸 납득이 가도록 배우들의 매력이나 연기력이 뒷받침되어 줍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날 스카우트되어 연예계에 들어간 배우가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 주연을 맡는 경우가 흔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드라마는 안전하게 이미 베스트셀러인 만화나 소설 같은 원작이 있는 것만 고르고 주연도 인기 탤런트만 출연해 매일 봤던 배우들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소재가 다양해져서 골라보는 맛이 생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한국의 성공을 시기질투하기 전에 본인들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